헌재가 완전히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 안에서는 이제 헌재는 자진해체하고 국민투표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내란 공범은 나라를 완전히 파탄내놓고도 나라 걱정은커녕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헌재에 제대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국힘이 헌재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진 상황에 윤석열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죠. 예, 헌법수호 기관이죠. 예. 근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이겠죠. 예,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법은 지켜지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시간 들여서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왜 결정을 하죠? 헌법적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판단을 해줘야 하나요? 그냥 지적 유희를 위해서 판단하나요? 헌법상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 종이 조각 타이핑하기 위해서 결정문이라는 걸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법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해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재판소 권한으로 임명을 하라는 결정 자체는 재판소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각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그런 결정이 내렸는데 국가기관이 귀속돼 있는 그 결정, 귀속되도록 돼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부에서 안 따르면 성명이라도 내고 촉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죠? 지적 이유를 위해서 결정문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왜 결정을 왜 합니까? 그런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헌법재판소에 자주 보냐고요. 자주 뵙냐고요.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 저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재밌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과 늦게 내니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즐겁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예?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늦어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헌법에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제가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뭐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제 역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 하고 있어요? 현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연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연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연백 알죠?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거해라, 최재해 먼저 선거해라,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저는 재판 개입이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9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판소는 이제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 복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좀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자, 국회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줘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처분 사건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에 따른 취지대로 그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소 결정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한 입장이 있어야죠. 재판소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입장이 없어요? 강한 입장이?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